자, 원어 거르기 공차라는 거는, 자,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예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원은 직선과 원어로 지공이 지공삼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점 데이터나 점 데이터로 출력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공차를 허용을 해서 지공이 지공삼으로 변형을 하는가. 그죠?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는 형태가 출력이 나갈 거예요. 이걸 언제 당해 보시냐? 우리가 원으로 원래 돼 있는 애인데 이게 2D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스플라인으로 깨질 때, 3D 모델링을 먼저 하고 2D로 땡기다가 빠져나올 때, 아니면 이런 타원의 형태, 어쩔 수 없이 원으로 구현을 할 수 없는 형태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스터캠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허용 공차가 우선 0.025라는 공차로 허용이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공차는. 근데 저는 설정을 보면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어디 가냐 보면 1000분의 5로 무조건 쪼여놨죠. 1000분의 5. 내가 이 전체 공차라는 거는 더 먹을 수도, 내가 이 원을 3D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을 그렸을 때 이 허용할 수 있는 갭 공차예요.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내가 허용하겠다는 0.025 안에서 1000분의 5 안에서. 근데 3D를 탔을 때 3D 데이터를 뗐을 때 이게 큰 굴을 가진 형태를 가공을 해보면, 왜냐면 이게 이만큼 직선으로 잘라도 0.025 안에 들어와. 025. 그러면 제품을 깎아보면 각이 져 있는 현상을 볼 거예요. 각져 있는. 왜냐면 큰 구인데 직선으로 따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공차가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의 형태를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각이 안 된다 싶은 공차는 1000분의 5 정도? 최대? 그래서 윤곽 가공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차는 1000분의 5까지 줄여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0분의 5까지는 잡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우선 툴 패스를 보죠. 자, 스플라인 타원. 우선 가공 일부러 데이터를 봅시다.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여기를 이렇게 체인을 잡아주세요. 공구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시고, 덜싹 바람에 타창을 갑니다. 2D 마이 제로 링크에서 원으로 갈게요. 원으로 6.0.00. 원으로 가면 또 원이 나오면 또 그러니까 법선으로 갈게요. 법선으로 5, 0. 수직한 방향으로 법선으로 5. 왜냐면 데이터가 원으로 나오는 걸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를 볼 거니까요. 하고 마이너스 5라고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원호 거르기에서 우선 요거 꺼볼고요. 직선 거르기 설정부터 끄고요. 원호 거르기 설정 끄고요. 우선 티가 좀 나게 0.1로만 바꿔볼게요. 우선 이게 우선 이거를 활성화하냐 안 하냐는 직선을 이 허용 공차 안에서 지공이 지공상으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얘를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끄면 그냥 무조건 지공1 데이터만 출력이 나갈 거예요. 원양 지공2 지공3 안으로 그냥 정 떨어지는 지공2 지공3 반경을 가진 아이면 무조건 지공2 지공3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애를 원으로 바꿔주는 게 얘예요. 예? 정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공차 안에 들어오면, 예? 얘예요. 근데 우리가 3D 데이터를 놓을 때는 보통 뭐 7:3 뭐 이렇게 옛날부터 쓰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3D 데이터에서 워터라인이나 등고선을 갈 때는 퍼센테이지를 공차 여기를 1000분의 5까지 쪼이는 대신에 1000분의 5까지 줄이고 여기를 맥스를 95%까지 끌어올려요. 원으로 바꾸면 데이터가 원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데이터량은 줄겠지만 공차 안에 들어온다고 그 많은 공차들을 원으로 변경하면서 데이터 출력이 엄청 느려져요. 하는 거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실 거예요. 조밀한 금형을 갖다가 놓으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3D를 할 때는 퍼센테이지를 95%까지 끌어올리고 2D를 할 때는 어차피 윤곽, 한박 윤곽에 대한 공차이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하든 뭐 하든 데이터를 줄이고 싶으면 70%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7:3 정도까지만. 그러면 여기 범위가 넓어지면 점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는 거고, 여기 범위가 커지면 여기가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원으로 바꾸는 구간이 원이 훨씬 많아지는 게 돼요. 그죠? 자, 우선 근데 해보죠. 100%에서 하고 V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 밑으로 내릴게요. 자, 하면 볼게요. 딱 이거 내가 이걸 지울게요. 직선으로 뚜두두두두 끊어 나오죠. 그죠? 얘는 G01로 보면 다 G02, G03은 하나도 없죠. 예? 이게 지금 정품이라 이게 백플롯이 저게 당연히 없어가지고 백플롯이 되네? 이게 누가 불법을 깔았네. 예? 누가 깔아놨어? 이거 안 되는데 되네? 이거 내가 아닌데 범인이? 자,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만 데이터가 가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데이터가 일어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도면상에 나오는, 제품상에 나오는 허용공차를 이렇게 주면 각이져 나오겠죠? 예? 각이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공차를 쪼여봐요. 공차를 0.005까지 쪼여봐요. 그래도 얘는 G0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 자란 G01로 나올 거야. 그죠? 자, 아까 내가 일부러 T를 나게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들 안 고쳐도 돼요? 내가 0.5라고 고쳐볼게요. 0.5를 고치고 제가 경로를 볼게요. 뭐예요? 0.5가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과장성 낮죠? 에? 직선으로 데이터가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안 쪼여 있을 테고, 기본으로 깔아졌으면 0.025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25 이렇게, 그죠? 0.25가. 근데 저는 0.005까지 끌어올리고 활성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100분의 5가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1000분의 5가 더 먹을 수 덜 먹을 수 있는 직선 데이터가 나와.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각이 져 있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공차를 더 줄이지 않느냐, 이런 타원은. 자, 그러면 원어고르기 공차라는 걸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럼 이 공차 안에서, 이 1000분의 5라는 공차 안에서 다시 한번 범위를 주게 돼요. 근데 95% 직선 공차가 되어 있는데, 우선 가볼까요? G17평면 XY 평면상에서 원으로 변경을 하겠다예요. 이 공차 안에 들어오고 여기 다시 한번 범위를 직선으로 주고 원공차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니까 여기 조금 갈게요. 0.05로 갈게요. 100분의 5로. 워낙 계속 끊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면
출력이 나가 볼게요. 아직 지금 데이터가 이 공차 안에 들어와도 직선 쪽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아직도 점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이쪽에다 좀 올려볼게요. 한 30%, 70%까지 끌어올려볼까요? 그러면 출력을 나가볼게요. 자, 이제 원으로 변경이 됐죠. 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원의 형태로 범위를 더 크게 주고 이 공차 안에 들어오는 100분의 5의 공차 안에 들어오고 그 공차의 70% 이상 그 안에 100분의 3 이상 3호 이상 들어오면 무조건 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공이 지공삼으로 다 출력이 나갔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끊어져 나가는 거죠. 지공이로 이런 식으로 끊어져 나가는 거고, 내가 공차를 박시하게 준다고 해도 0.005를 준다고 해도 수많은 원으로 끌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원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쓸 때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처럼 각해지는 현상은 안 생길 거예요. 데이터가 스플라인이더라도. 되죠. 백플롯 하면 지공이 이렇게 해서 공차 안에 1000분의 5 안에 공차 안에 들어오는 반경을 만들어서 지공이로 데이터를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대충 이해는 알겠죠? 근데 이게 직선으로만 1000분의 5 나가도 각이 져요. 0.00 한 2까지는 1까지 끊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 타원 형태 같은 경우에는 각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완전히, 왜냐 데이터 서버가 있으면 우리가 뭐 더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각이 지고 1000분의 5를 해도 1000분의 5를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점으로만 나갔을 때만 해도, 점으로만. 이건 지공이로 변환 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으로만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2D 하실 때는 7:3이고 3D 할 때는 여기 퍼센테이지 9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90%까지는 끌어올리셔야 돼요. 3D는. 자, 우리가 3D에서는 등고선과 워터라인 밖에 지공이 지공상으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래서 2D 하실 때는 퍼센테이지를 한 이 정도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가주시면 되고요. 이제 부드럽게 처리 공차라는 옵션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부드럽게 처리 공차라는 거는 우리가 근데 마켐에서 여기에 별 의미가 없는 게 몇 가지가, 이 고정된 세그먼트 길이 사용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써요. 우리가 주로 쓰긴 해요. 보통 한 30mm나 15mm 간격으로. 왜 쓰냐? 원래는 이게 이유가 새로 나온 이유가, 이게 3D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Z 등고선 같은 경우에 Z를 기준으로 아까 말한 원어로 변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입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Z축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대파가 나오는데, 어느 구간은 원으로 변경이 되고 어느 구간은 점으로 나오고 하다 보면 여기가 자국 같은, 미세한 자국 같은 게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경면에. 근데 경면금형, 우리가 쉴드나 우리가 안경 같은 금형, 그죠? 빛반사가 아니면 무사상 금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부러 끊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하라고. 어디까지 끊느냐면, 보통 무사상 금형 같은 경우에는 0.5까지 무조건 데이터를 끊어요. 내가 직선으로 나와도 되는 데이터를 갈기갈기 찢어 다시 연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0.5 간격으로. 그러면 데이터는 수도 없이 많아지죠. 다시 한번 연산하는 구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늘려주는 역할을. 근데 그럴 때 우리 이제
마캠에서 고관금형을 무사상금형이나 고관금형을 하락지는 않으니까, 그죠? 이걸 쓸 일은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쓸 일이 뭐가 있느냐, 요거 인덱스. 인덱스가 이제 축방향으로 이제 이게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 데이터가 이제 기계가 0도부터 360도 X축 방향으로 회전을 무한대로 하느냐, 0도부터 360도까지 가느냐, 이건 이제 세팅을 하겠죠. 직선축이냐 회전축이냐를 인덱스를 세팅할 때 파라메터에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직선축이면 0도부터 360도까지만 나오고 다시 360도가 넘어가면 0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무한대로 끊으면 0도부터 뭐 1000도 380도 그러면 다시 복귀할 때 거꾸로 인덱스가 돌아와야 돼요. 0을 치면. 그죠? 그래서 우린 데이터를 어떻게 써요? 0도부터 360도까지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론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인덱스는 이따 나중에 할 건데,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0도고 여기가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부터 360도를 돌아서 반대편을 넘어 360도가 넘어서 380도까지 깎아야 돼. 그럼 데이터는 직선이고 B축만 돌아, B나 A만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대각으로 가고 끝나겠죠. 에? 그럴 때도 데이터를 분할을 해요. 내가 데이터를 한 30mm 간격으로, 50mm 간격으로, 15mm 간격으로 무조건 끊어라. 그럼 A나 B가 계속 끊어서 나오겠죠. 데이터가. 그죠? 그럴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일부러 강제적으로 끊어주는 데이터를. 그러면 한 번에 나오는 데이터가 4번, 5번, 6번으로 조각조각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데이터를 끊어줘야 되는 역할을 할 때도 당연히 여기서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걸 세그먼터 길이 기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0도부터 360도가 넘어가면 15mm 끊을까? 한 10mm 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끊어주면 B축 데이터는 계속 끊어져 나오게 돼서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한 5mm 정도 내에선 끊어줘야 데이터가 거꾸로, 우리가 3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고 반대로 갈 경우도 있거든요. 데이터는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좀 끊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데이터를 강제로 줄여주는 거예요. 점을 이동해서 점을 줄여주는 건데, 점을 줄여주면 형상이 망가져요.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상이 망가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이따가 우리가 다이나믹이나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고속가공 데이터를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G02, G03보다는 점 데이터로 나가야 데이터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감속량을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G02, G03을 출력이 아예 안 나가게 황삭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황삭을 칠 때는 절대 G02, G03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3D 데이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D든 2D 데이터든. 왜냐면 감속량이 원을 만나면 기계는 감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을 감속을 좀 덜 하라고 점으로 더 끊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래 황삭에 내가 3D 데이터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하고 무제한하니까 그냥 점으로 무조건 나가게 해버려요. 그럼 황삭 속도가 확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G02, G03으로 바꾼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삭에서만. 정삭에서 안 하게 되면 아다리가 안 맞죠? 점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얘를 3D로 이렇게 공면 이렇게 3D로 막 Z축 이렇게 움직여서 아다리 구간 이렇게 한쪽 방향만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 완만한 건 하는데 경사면 이렇게 밀어서 아다리가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웬만한 G02, G03으로 나와야 감속, 기계 제조사에서 당연히 그 원을 맞추려면 이 정도까지 감속을 해야 이 원이 나온다는 데이터니까 원으로 나와줘야 돼. 안 그러면 점으로 하면 빨리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다리가 안 맞아. 아다리가 안 돼. 서로 조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딱 1대1로 살아버리죠. 안 들어가요. 조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3D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형쟁이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선순위는 등고선이에요. 최대한 많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왜냐? G02, G03으로 변화를 들어갈 수 있는 건 등고선과 워터라인 밖에 없기 때문에. 금형쟁이들은 모양만 나오는 형상 부위는 아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다리 부위에서 문제가 돼요. 스팟 부위라 그러죠. 서로 경계가 일치를 해야 되는 면들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사상에서 엄청 욕합니다. 조립이 안 된다고. 안 들어. 이 가공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시작을 대충 해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2D를 메인이다 라고 하면 이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3D를 낸다 90% 잡고 여기 10% 정도만 잡아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원호 G02G03으로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덱스 사용할 때는 요거 활성해서 원하는 값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인덱스는 어차피 이따 뭐 우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마지막 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할 겁니다. 하시고, 자, 새 파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하시고 예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래서 이제 오늘의 윤곽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번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윤곽이고, 다음 주에는 포켓 드릴 사이클 나가고, 포켓 드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D 우리가 가공 예제 하나 그리고 가공 예제를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스케치가 아니라 이것도 빼란. 가공 도면에 간단하게 윤곽으로 할 수 있는 도면을 하나 붙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같이 한번 예제 1번 한번 같이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저희랑 같이 천천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에 기능이 또 계속 추가가 돼요. 윤곽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2D 못따기, 그 다음에 램프 아직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 길에 계속 또 진도가 나갈 거니까 저랑 같이 꼭 놓치면 다시 해주세요 하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가 405페이지 될 겁니다. 405페이지. 자, 가도록 하죠. 우선 가운데다 우선 그리고 옮길게요. 70에 7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70에 70짜리) 사각형을 가운데다가 하나 그려주세요. 이제 뭐 금방 그리시죠? 금방 그릴 거야. 이제 적응이 좀 됐겠죠. 25mm 평행선 그리기. R이 들어와 있네. 이거 R로 하지 않고 C로 하겠습니다. C 0.5C. 자, 평행선 그리기 아래에서 위로 25. C로 그냥 기본 C로 할게요. 요거 무시하고 R을 무시하고 그냥 기본 C로. 제가 도면 편집하다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먼저 그려야겠죠. 요거 먼저 그려야 되니까 어디 갔냐. 폭이 또 누락이네. 잠깐만요. 도면을 옛날부터 쓰던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경값도 안 나왔네. 18로 할게요. 18로 돼 있던 걸로 기억해요, 옛날에. 자, 여기서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사각 형태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기준으로 위에 기준으로 18에 10mm로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할게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경을 18을 집어넣겠습니다. 18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점에 끝단점에서 끝점으로 스케치할 겁니다. 끝단점에서 끝점 2포인트 2포인트 두 개 누르고 대충 그리고 반경이 9. 네, 그리셨어요? 네, 다 그리셨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시작거리 각도나로 그려도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여기 보면 여기 중앙이 반경이 30이죠. 반경이 30에 옵셋을 5니까 10mm니까 반경이 30짜리가 여길 기준으로 120도예요. 그러면 0도부터 헷갈리니까 한번 눌러보죠. 여기서 뭐 하신 말씀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거리 각도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반경값을 먼저 3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시작 포인트를 찍어주고요. 시작 포인트를 찍고 대충 한번 우선 고정을 하고 가야겠네. 헷갈리니까 움직이네요. 저도 잘 안 누르니까. 자, 여기서 거리 각도라는 걸 누르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반경값을 먼저 고정을 할게요. 30 고정. 이거 잠궈요. 시작 각도 0도부터 180도에다가 잠깐만 180 더하기 90에다가 마이너스 60 잠깐만요. 마이너스 60을 하니까 210도부터 360 마이너스 60도 300도까지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시 움직이네요.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눌러서.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108 아까 얼마였죠? 탭키 100 잠깐만요. 180 더하기 180에서 60 30 하면 210도부터 엔터 탭키 그 다음에 잠깐만요. 210 그 다음에 360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빼면 330도 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걸 그린 거죠. 요걸 그린 거예요. 요거를 됐죠? 근데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할까요? 편하게. 지금 나도 이게 지금 잘 쓰진 않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헷갈리는데, 이게 싫으면 이 값을 넣는데 그게 싫으면 그냥 라인 하나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하나 저랑 같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30파이 하나 그릴게요. 60파이죠? 60파이 하나 그리고 잘라버리세요. 60파이 그리고 헷갈리니까 여기서 라인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그린 다음에 수직으로 얘를 회전으로 시킬 거예요. 양쪽으로 찍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회전 이동 누르고, 자 회전 중심 축 선택. 회전 중심 축 여기 가운데 여기 몇 도죠? 60도 양쪽으로 여기 보면 양쪽 방향 옵션 이렇게 그리세요. 60도. 네, 다시 한번요. 여기를 찍고요. 위에 회전 여기 자 컨트롤 W 자 요걸 찍고요. 위에 올라가서 회전 이동 누르고요. 밑으로 와서 여기서 여기 보면은 회전 중심 선택 찍고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가서 60도라고 넣어주시고 양쪽 방향 체크를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나누기로 지워버리세요. 이거 나누기로 여기 비우고 여기 비우고 나머지는 그냥 딜리트 해주시면 되죠. 여기도 필요 없죠 이제. 그리고 나서 5R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옵셋. 자 10mm 가야겠죠.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평행선으로 안 돼요. 요소 오프셋, 작은 화살표, 윤곽 옵셋, 윤곽 오프셋. 여기 윤곽 오프셋 누르고 체인 걸고 엔터. 그리고 위로 갈 거잖아요. 위쪽 클릭. 숫자를 안 썼네. 위에 10mm. 복사를 해주십시오. 색상 복귀. 자 여기서 작은 화살표 눌러. 여기서 우리 끝단점 그렸던 거 있죠. 끝점이라고 하고요. 우선 두 번 그릴 거니까 끝점 누르고 반경을 먼저 넣을게요. 5 하고 고정. 5라고 하고 고정을 눌러 놓으면 여기랑 여기를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러면 내가 살리고자 하는 쪽 위에, 여기랑 여기 살리고자 하는 쪽 위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미 숫자가 고정이 돼 있으면 동그라미가 나오고 살리고자 하는 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끝점 하고 5라는 숫자를 넣어주세요. 반경에. 이거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주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위에 쪽을 한번 살리고자 하는 쪽을 눌러주면 돼요. 자, 안 되신 분 없죠? 천천히 그려주세요. 천천히. 기본적인 2D의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윤곽하고 램프하고, 자 다음에 여기 EC 줄 거고요. EC, OC 전체적으로는 OC 줄 거예요. OC 체인 못따기, 못따기 옆에 작은 밑따기 밑에 작은 화살표, 체인 못따기, 체인 걸고 엔터. 숫자 OC인가요? 5 넣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여기도 원래는 지금 직선으로 뺐잖아요. 여기에도 못따기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죠? 못따기를 집어넣을 거고 여기도 C를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윤곽을 간 후에 윤곽 정사구를 못따기를 포함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아래쪽에 단 있는 구간에도 우리가 못따기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못따기를 집어넣을 거죠. 그럼 여기가 어차피 체인을 여기를 또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다면 우리가 경계가 되는 데를 우선 분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다 선택을 하고 지금 여기랑 여기랑 분리시키고 여기랑 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교차점 자르기, 2등분 자르기 밑에 교차점 자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세요. 색상 복귀. 그럼 여기 잘렸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려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생각을 조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의 2D를 하게 되면 외곽을 먼저 황삭을 치고 그 다음에 단을 까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까죠. 여기를 까고 램프 들어가고 다시 정삭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황삭을 치는 행동은 외곽이에요. 그죠? 외곽을 거의 대부분 황삭을 먼저 쳐요. 왜냐면 여유를 주던 어차피 밴딩을 가던 플러터 조였다를 하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윤곽 체인을 잡을 땐 외곽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색상 체인을 주로 처음 하실 땐 쓰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미 내가 체인을 첫 번째 잡을 건 외곽이기 때문에 이 경계 들어서 여기로 갈지 못따기를 할 때부터 분리를 해주시면 좀 편해요. 여기서부터 색상을 나는 앞으로 그리는 C를 3으로 줄 거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오른쪽 버튼 여기서 빨간색, 이 못따기 0.5씩 줄게요. 기본 못따기 0.5에서 0.3 한번. 아이고 빠꾸. 지금 뭐가 안 됐냐면 못따기를 하고, 죄송한데 여기 트림 설정이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냥 자르는 게 나아요. 그럼 여기서 확대를 해서 F1 누르고 확대를 해서 여기 F2 뒤로 빠꾸, F1 누르고 여기 확대, 여기 저 따라서, 그리고 확대해서 위에 EC를 우선 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2라고 숫자를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EC, 여기서 여기까지 EC 이렇게 해주세요. Alt F. F2.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 되셨죠? F1 다시 확대해서 여기를 트림을 하는데, 트림 아이콘 한 요소 트림 F1 눌러갖고 확대하고요. 얘에서 여기까지 F2, F1 여기서 여기까지 F2 확대, F1 누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못따기를 찍어주세요. 트림의 한 요소.
되셨죠? 되시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못 따기를 혹시나 2번 하거나 어디 중복된 데 있으면 나중에 저 못 따라오면 또 안 된다고 나오니까 마우스 우측 버튼 파인드 오버랩 하고 다 긁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클린업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요. 한 개가 저도 중복이 된 게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있었네. 만약에 떨어지면 얘도 여기까지. 아까 위에 그릴 때 안 했구나. 내가 위에 그릴 때 위에 삼각형 쪽을 안 지웠네요. 다 클리어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파인드 오버랩 하고 완료 누르고 클린업 눌러주시면 돼요. 중복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체인 잡을 때 불편하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5에 75짜리 재료를 쓸 거니까 사각 형태 그리기에다가 가운데다 75에 75짜리 재료를 그려주세요. 75에 75짜리 사각재다 라고. 이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면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 앞으로 그리는 거는 초록색. Shift를 누르고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에 초록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원점으로 옮겨주고 이따가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자, 다 선택을 하고요. 이 원점으로 이동 눌러서 이 끝 모서리 한번 딱 찍고 옮겨주시고 색상 복귀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EX1번이라고 우리가 바탕화면에 EX1이라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공 경로를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자, 너무 피곤하고 밥도 먹고 왔고 졸리니까 조금 길게 한 타임만 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